성공을 여는 마스터키 13번째 7일 꿈꾸는 자의 꿈 1. 자주 일어나지 않아 예우가 되는 것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일상의 사실들을 설명하라고 한 것이 과학이 지금까지 보여온 성향 혹은 의무였다. 가령 화산 폭발로 지구 내부에서 활동하던 열이 방출되는데 지구가 현재의 구성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그 열 때문이라는 식이다. 2. 또 번개는 무생물계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미묘한 힘을 보여준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과거의 언어가 예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인 언어였듯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거대한 이빨이나 깊은 땅속에서 나온 생물의 화석은 과거의 진화 기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언덕과 계곡의 기원도 설명해준다. 3. 이렇게 진귀하고 특이하며 예외적인 사실들의 일반화는 귀납적 과학이 이룩한 온갖 발견의 자침 역할을 해왔다. 4. 이 방법은 이성과 경험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미신과 인습과 선례를 타파했다. 5. 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안한 뒤로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의 귀납법은 문명국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데 또 더 귀한 지식들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좁은 선입견과 특정 이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어떤 예리한 풍자보다도 효과적이었다. 대중의 무지를 드러내 보이는 식이 아니라 놀라운 실험들을 이용해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이목도 훨씬 잘 끌어낼 수 있었다. 또 마음의 고유한 법칙들을 계몽하기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쓸모있는 발견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 전망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배양할 수 있었다. 6. 베이컨의 귀납법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품은 정신과 목표를 꿰뚫어 보고 그것들을 새로운 관찰 방법을 가지고 구현해낸 것이다. 그 덕분에 천문학과 발생학, 지리학의 놀라운 지식의 장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결코 밝혀내지 못한 파동의 체계도 밝혀냈고 학자들의 변증법으로도 분리하지 못한 미지의 물질 원소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7. 귀납법에 힘입어 수명이 늘고 고통이 줄어들고 질병이 사라지고 땅이 비옥해지고 선원들은 새로운 보호 장비를 갖추게 되고 조상들이 생각도 못했던 모습의 다리로 넓은 강이 연결되고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밤이 낮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고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되고 근육의 힘이 몇 배로 강해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거리가 단축되고 왕래와 통신은 물론 사적인 편지나 사업상의 급한 전가를 전하기도 쉬워지고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지구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8. 이것이 귀납법의 참된 특징이요 영역이다. 하지만 귀납적 과학에서 이룬 성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일반 법칙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실을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다. 9.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전기 기계로부터 방출되는 스파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랭클린이 번개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구름에 연을 날렸던 것을 참고할 수 있고 갈릴레오가 어떻게 물체의 낙하 방식을 정확히 알아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10. 요약하자면 진리의 가치를 두고 꾸준하고 보편적인 발전을 꿈꾸며 전제군주처럼 자기한테 달갑지 않은 사실이라 하여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지 말고 흔한 현상은 물론 희귀한 현상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는 등 광범위하고 변치 않는 기반 위에 과학의 상층 구조를 세워야 한다. 11. 계속해서 자료들을 관찰하고 수집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축적된 사실들이 다 똑같이 자연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자질들 가운데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자질을 가장 높이 평가하듯이 자연 철학에서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관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것들에 더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12.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에 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 첫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격밖에 안 된다. 정직한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이 창조력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3. 둘째, 그것이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초자연적인 것이란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모든 현상은 분명하고 정확한 원인의 결과이며 원인은 변하지 않는 법칙 또는 원칙이다. 이 법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함없이 정확하게 작용한다. 14. 셋째, 그것이 금지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반대 논리들은 인류의 모든 지식 발전을 가로막는 데 사용되어 왔다. 새로운 생각을 제창했던 사람은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든 다윈이나 갈릴레오, 풀턴이나 에머슨 같은 사람이든 하나같이 조롱이나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견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사실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일어난 기반인 법칙을 더욱 쉽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15. 생각의 창조력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경험이나 조건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16. 생각은 주된 마음가짐에 어울리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강력한 생각인 까닭에 그 생각의 분명한 결과로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종종 앗아간다. 17.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조건이 나타나고 적절한 노력이 투여될 것이다.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었을 때 흔히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18. 그렇다면 올바른 진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진실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오랜만에 또 마음에 쏙 들어오는 한 구절 발견했네요. 진실로 행복하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자신이 행복하면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19. 하지만 건강과 힘과 참된 친구, 쾌적한 환경, 그리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20. 낡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벌레처럼 무엇이건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 중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아버지가 우주의 마음, 조물주, 근본 원료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1. 이것이 이론적으로 모두 옳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었으며 모든 철학과 종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서 실질적인 유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22.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운동선수가 평생 동안 신체 단련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자신이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준 그대로를 받을 테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과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이 원인이고 조건이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기와 영감과 건강과 도움에 관한 생각을 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할 원인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23. 생각은 영적인 활동이고 따라서 창조력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이고
건설적으로 지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노력의 낭비로 끝나고 말 나타할 생각과 거의 무한한 성취를 의미하는 건설적인 생각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24.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끌어당기며 법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불행한 의식에는 행복한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이 바뀌면 조건들이 변화한 의식에 어울리는 쪽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지기 위해서. 25. 마음의 그림이나 이상을 만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는 우주의 마음에 생각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 전지의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로 만들어낼 적절한 통로가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할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조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 말 굉장히 큰 진리가 들어있네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조언할 수 있을까?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네요. 모든 실패의 원인,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어디에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할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인들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26. 우리는 우주의 마음에 있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를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우리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정하면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부분은 전체와 본질이 같음을 인정하고 부분과 전체의 차이점은 크기뿐임을 인정하라. 27. 이 굉장한 사실이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 때 당신, 나, 곧 생각하는 영혼이 거대한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을 때 영혼과 조물주가 서로 실체와 본질과 바탕이 같음을 깨달을 때 조물주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움, 웅대함, 초월적인 기회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질문입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지식을 얻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방법이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사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가? 이러한 원칙은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타파하는가? 이러한 법칙은 어떻게 발견했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찾아내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명하는 대로 행할 결단력을 더욱 강하게 해 주소서. 이번 주 13번째 치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째 치료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